우리 조상위원장님 그리고 강원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홍준표 대표입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홍준표 대표님, 이철규 도당위원장 지방선거 승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의 편입니다. 큰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자랑스러운 대표 홍준표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표창장 이홍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김인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원도 오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다음 달에 이제 열립니다. 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제가 당대표 시절에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권성동 의원, 염동열 최고위원 동원해서 평창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KTX에 들어오는 거 저거 우리가 했습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단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권성동 의원, 염동열 최고위원 동원해가지고 MB 설득해가지고 그걸 복선으로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2영동고속도로 그 우리가 한 겁니다. 내가 당대표 때. 이 강원도에 SOC 시설을 올림픽 관련 5조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저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다 해놔니까 지금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밥을 다 지어놓고 반찬하고 다 상차려놔니까 숟가락 뜨고 덤빈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덤비면 좋겠는데 원래 올림픽 행사라는 것은 정치색이 없는 행사입니다. 올림픽의 기본 정신은 정치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밥 다 지어놓고 반찬까지 다 지어놓으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안 보십시오. 네? 이거를 남북 정치 쇼에만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안 와요. 일본 수상이 안 와요. 중국 시진핑 주석도 안 와요. 러시아도 안 와요. 세상에 올림픽 개막식에 폐막식에 세계 4강의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그런 올림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 남북 정치 쇼에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이 좌파 정권들이 남북 정치 쇼를 시작을 한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6월에 DJ가 평양 가서 김정일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정상회담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DJ가 그래서 보여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김정일은 그때부터 핵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핵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DJ 때 대북 송금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수십억 달러 넘겨주고 노 대통령도 그때 2007년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판문점 넘어가면 쇼를 했죠. 그래가지고 DJ 노무현 대통령 때 넘어갔던 수십억 달러가 핵개발 자금이 되어서 지금 북핵이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정권 정신을 이어받았던 이 정권이 지금 북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남북 정치 쇼입니다. 평창을 이용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티켓이 다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 정부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기업에서 그거 잘못 사면 박근혜처럼 제3자 뇌물수수로 들어갑니다. 5년 후에. 그 전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그 범죄가 되니까. 자기들이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정치색을 빼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 원수들이 참가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DJ 때 정상회담하고 노무현 때 정상회담하고 이번에 남북 정치쇼 하는데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이 세계 4강의 지도자가 오지 않은 올림픽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는 그게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올림픽이 돼간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티켓도 싸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꼭 성공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당은 강원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 폐광특별법도 권성동 이용해서 그때 우리가 연장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죠. 폐광특별법도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에 강원도민들이 우리를 지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원도에 쏟아부은 SOC 예산이 강원도 1년 예산안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집권할 때 다 쏟아부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도에 50년 동안 수건이든 철도도 했고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쇼하는 정부보다는 저희들을 지지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댓글입니다. 댓글. 이 정부를 처음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국정원 댓글을 공격하고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정권이 지금 정권 유지를 댓글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슬람 댓글이라고,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라고 온갖 난리를 다 부르면서 문슬람 댓글은 그게 적법합니까? 그건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문슬람이 뭔가 하면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 광적인 지지자들을 문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거요, 홍준표 욕하는 기사가, 가십성 기사가 나면요, 댓글이 달라붙는데 99% 욕설 댓글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좋은 기사는 포탈이 나질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방송 탈취했죠. 신문 장악하죠. 포탈 장악했지. 거기다가 여론조사는 전부 관제 여론조사로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모든 여론조사 기능을 다 장악을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나치의 괴벨스처럼 정권 운용을 하고 있다. 히틀러 시절에 괴벨스가 선전상입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문광무 장관 택이죠. 괴벨스의 선전 이론의 첫째가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그게 괴벨스의 선전 이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보건대는 괴벨스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여론조사 규정을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가끔 드는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23일로 내 기억이 되는데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2%라고 발표하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데이터라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나,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면 24,000명한테 이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된 게 5,300명. 그런데 그 중에 5,300명 중에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한다 그러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린 게 4,300통이에요. 1,300통이 전화를 받아줬어요. 이 전화 받은 사람들은 성향 분석을 탁 해갖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찍은 사람이 52%,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계층이 70%래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조사는 아니죠. 자기 지지계층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 불과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관제 여론조사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면 그것이 국민 여론조사가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계층이나 우리 보수 우파를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홍준표 지지율도 한 7, 80%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국민 여론인 양 둔갑을 내서 시중에 놔돌고 있다. 그게 괴벨스이죠. 또 자유한국당 좋은 기사는 포털에 전혀 뜨질 않아요. 얼마 전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야, 무응답층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무응답층의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 무응답층 여론 중에서 보수 우파가 28%고 진보 좌파가 14%랍니다. 그 28%는 전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28% 응답 안 하는 사람,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우리 지지계층 합치면 우리 지지자가 지금 40%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 취급을 안 해요. 정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해도 세상이 그래 돼 있습니다. 방송 탈취했죠. 언론 장악했죠. 응? 여론조사 기관은 전부 관제로 돌아섰죠.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기사나 나쁜 기사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나타나서 댓글 작업을 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이래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민심을 믿습니다. 저도 정치를 이제 23년을 합니다. 선거를 해보면 언론의 예상하고는 여론조작기관의 여론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민심이 드러납니다. 지난 총선 때 모든 언론하고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180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만 127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청와대 보고를 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뭘 그 당 여의도 여론조사가 이딴 식을 하느냐. 그런데 깨보니까 새누리당이 123석이었어요. 절대 민심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민심은 현재 여론조사하고는 따로 갑니다. 자, 내 근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안보 엉망이죠.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 가도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이 제대로 못하죠. 외교도 엉망이지. 미국 가서 쥐어박히고 중국 가서 일본에 채이고 중국 가서 지원차 밥 먹고 그 외교 엉망이죠. 국방 엉망이고 안보 엉망이고 경제 더 엉망이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전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700만입니다. 선거를 움직이는 것은 자영업자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자영업자들. 700만 자영업자에 남편하고 자식 하나만 쳐보십시오. 2100만입니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정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20, 30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그건 아마 언론에도 계속 나오니까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청년들이 곧 이제 졸업하고 취직자리 얻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 30대들이 어디로 모이냐? 비트코인 광풍으로 몰려요. 가상화폐 쪽으로 몰려요.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몰린 게 추정된 인원만 300만 명입니다. 네? 가상화폐 쪽으로 모여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모이는데, 그럼 왜 청년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는지 그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고 막는다. 막으니까 20, 30대들이 뿔이 많이 났어요. 지금 한번 댓글 보십시오. 문슬람들이 댓글 작업을 아무리 해도 뿔난 20, 30대들 못 당합니다. 아마 댓글을 한 번씩 보실 기회 있으면 기사 밑에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그 욕설로 도배를 내놨어요. 그걸 문슬람들이 들어가서 막 무마를 하려고 아무리 작업해도 워낙 20, 30대들이 뿔이 많이 나서 그게 무마가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는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70%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여론 조작으로 정권 유지를 한다. 나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폭발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네, 부산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심이 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부산에 거기 가면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라.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이 가고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고 전부 하나가 돼서 밝은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혁신의 우혁신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3분의 1을 갈아치우는 혁명을 했습니다. 정당 사상 그렇게 혁신적인 혁명을 한 정당이 없습니다. 당협위원장 3분의 1을 갈아치웠습니다. 새롭게 합니다. 과거와 국정농단 세력과는 단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있었지만은 이제 단절했습니다. 새롭게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 귀족 정당, 엘리트 정당 여기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납니다. 금년부터 이젠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고 저들은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해서 이젠 내려올 길만 남았습니다. 아마 그 교착점이 5월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압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도 우리가 했고 강원도 복선절천도 우리가 했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우리가 했고 폐광올림픽 특별법도 우리가 했고 강원도에 관련되는 모든 큰 일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강원도 분들이 우리를 지지 안 해주면 안 되겠죠? 네, 강원도 동지 여러분들께 세 가지만 크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6.13 지방선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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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철규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난 15개월 동안 참으로 어둡고 또 차가운 지륵 같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15일간 저희들이 분통했고 애통했고 또 안타까웠지만 다 타고 남은 제가 바람에 날릴 때까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엄청난 물줄기에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도 우리는 바라와 볼 수밖에만 없었습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은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뿌리째 뽑히지 않았고 온 오장육부가 녹아내렸습니다만 우리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살아난 것은 우리 강원도 열성 당원 여러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저희들은 그래도 숨을 가느다랗게 쉬면서 산소마스크에 연명해 왔습니다. 그 산소마스크를 가감하게 벗어던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저는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인적 청산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파고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 지켜봤습니다마는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조직혁신 우리 당의 당료들을 30-40명 정도는 나가도록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5%의 당협위원장을 갈았습니다. 바로 이런 인적 청산을 통해서 우리는 겉옷만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갈아입은 완전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 변방이라고 또 무대접 푸대접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서럽게 당해왔습니다. 그런 슬픔과 그런 서러움 속에서 19대 때 우리 권성동 의원, 황영철 의원, 그리고 여기 김기선 의원님,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이강호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또 많은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동해 자유구역 50년 만에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고속철도 50년 만에 저기 묵은 공약을 해냈습니다. 복선절철 해냈습니다. 여주 원주간 철도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오레고랜도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최초로 6조 원의 시대를 여는 것이 19대 여러분이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또 이양수 의원님 함께 하셔서 화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내뿜으면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강원도 우리 8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님, 사랑하는 동지원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이겨내야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우리는 비록 유치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에 홍준표 대표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당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당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성황리에 이런 신년 인사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당 대표님과 염동열 최고위원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기에 저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우파 보수 후보가 좌파 후보에게 뒤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의 참담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년이 지나고 지난해 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원도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바닥을 짚고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여당은 최고점을 찍고 추락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위에서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향 평창에서 개최되는 전 인류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에 주최국이며 IOC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국기가 선수단들이 함께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참담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그러한 음모를 중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해온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남북한 단일팀 추진도 중단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입니까? 아니면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의 마당으로 이용되는 정치 선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의 김정은 세습 정권의 선전선동장으로 내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그 뉴스가 방송을 타자마자 2만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90% 이상이 우리를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하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좌파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지 않아 우리가 진행될 6.13 지방선거쯤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정부의 우리 당의 실책, 우리 정권의 실수가 손톱 밑에 박힌 가시였다면 좌파 정권의 실정은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키우는 것 같이 알게 모르게 우리 나라의 존립을 이토록 만들 수 있는 중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는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몸속에 암덩어리는 아무리 잘 수술해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홍준표 당대표님과 힘을 합쳐
우리 대한민국이 아들, 딸들이 살아갈, 우리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중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또 막아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열정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 출전할 많은 훌륭한 우리 당의 인재들이 능히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사서 강원도가 다시 한번 보수 우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주체 세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까 말씀들을 못하셔가지고 오해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속초가는 고속전철 어느 정부가 결정했죠? 어느 정부입니까? 자유한국당 정부죠? 우리 정권 때 30년 만에 결정했습니다. 또한 삼척에서 포항 간 철도 어느 정권에서 결정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삼척에서 태백 영월을 거쳐서 제천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에 넣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는 죽어도 못 넣겠다고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강원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원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일단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 고생해 주시는 당원 동지들 앞에 큰 절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달동 당원 동지께 큰 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앞에 계십니다. 자, 이제 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선창하면 하나, 문재인 정부의 거짓, 평화, 구걸, 안보위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